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와 부상자들 많으니까 한번 체크 쭉 해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마킹,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풀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상자들이 일부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다소 올라오는 듯 했지만 핵심 자원인 그리다와 마츠비퍼의 공백이 여전히 뼈아픕니다. 이는 미드필더진의 과부하로 인한 체력 문제와 고질적인 득점 결정력 난조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미드필더 디에고 고메스까지 부상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홈이지만 브라이턴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자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선수층은 다시 두터워졌는데요. 공격의 핵심인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1회 부근함까지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어서 중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득점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팽팽한 호각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의 무뎌진 공격력이 에버턴을 뚫어내지 못할 공산이 크고요. 특히 에버턴은 수비의 핵심인 브랜스웨이트가 부상해서 복귀한 만큼 이번 원정길에서 더욱더 단단한 수비 중심 전술로 경기를 풀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지루한 공방전 끝에 그냥 무승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승점을 조금씩 챙기면서 반등의 흐름을 타는 듯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가 유스 출신의 마테우스 마네였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현재 울버햄튼의 공격진의 수준이 바닥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으로 드라마틱한 공격력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도 준수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클루이베르트, 타버니어, 그리고 브룩스까지 핵심 자원들의 이탈은 분명 악재긴 하지만 오히려 이를 철저한 실리 축구로 극복을 하면서 리버풀을 상대로도 압도적인 효율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10경기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원정에서의 승리 기대치는 좀 낮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항상 팽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울버햄턴이 홈이점을 안고 있고 경기력이 다소 올라왔다고 해도 빈약한 공격력 탓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실리 축구가 인상적이긴 했지만 이 원정에서 무승 징크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전들의 공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원정길에서는 분명한 한계로 드러날 것 같고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라요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독했던 원정 징크스마저 털어냈는데요. 최근 홈에서 4경기 동안 3승 1무를 기록할 정도로 안방에서의 기세가 상당히 좋고요. 현재 부상자 없이 풀전력에 가까운 스쿼드를 가동할 수 있어서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자, 비아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레버쿠젠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공식전 4연패 수렁에 빠졌고요. 매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하면서 현재 9경기째 클린시트 실패라는 수비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챔스 탈락의 충격과 독일 원정 이후에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장거리 원정 일정으로 체력적 부담이 극심한데요.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핵 후안 포이스와 득점 1위 아요세 페레스마저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도 심각합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비아레알이 다소 우세하긴 했지만 오사수나가 아예 못 이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와 체력적인 변수를 냉정하게 고려한다면 오사수나의 승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보는데요.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채 4연패 중인 비아레알이 체력적 열세 속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오사수나 승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는 첼시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 챔피언스리그 나폴리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4연승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원정에서 3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콜팔머의 복귀로 공격 루트가 확실히 다양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주중 이탈리아 원정에 따른 피로도와 수비 불안 이런 변수가 존재하지만 첼시가 더블 스쿼드 뎁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썬더랜드전 3대1 완승을 포함해서 공식전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부상자 없이 100% 전력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멀티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 이겼던 상대들이 하브리그 팀이나 하락세 팀 아니면은 뭐 약한 팀 이런 팀들을 상대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고평가는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분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첼시 원정이야말로 웨스트햄의 진정한 반등점을 검증받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4연승을 기록하면서 첼시가 웨스트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통적으로 첼시 홈에서 웨스트햄이 약했던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이 풀 전력으로 맞선다고 해도 약팀을 상대로 보여준 퍼포먼스가 과연 첼시한테 통할지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주중 일정에 대한 체력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두 팀 간의 순수 체급 차이가 저는 승부를 가릴 거라고 봅니다. 첼시의 승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첼시가 주중 이 원정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저는 거슬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레반테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레반테는 직전 엘체와의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2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겉보기엔 흐름이 나쁘지 않고 특히 홈에서의 최근 경기력이 1승 2무로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전 부상자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경기 운영이 매우 투박하고 상대 팀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을 챙길 수 있었다는 냉정한 평가도 좀 필요합니다. 경기력 자체는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보데글림 상대로 1대2 충격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 원정길에 올라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과 심리적 위축이 우려되고요. 섣불리 접근하기는 위험 요소가 다분한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스쿼드에 큰 부상 이슈가 없기 때문에 풀전력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 오히려 이 보데글림전 충격패가 선수단의 정신력을 자극해서 각성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과거에 레반테가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의외로 끈끈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팀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에이티 마드리드가 독을 품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원적 약세까지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 에이티 마드리드 승 또는 무승부 요거 같이 누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레반테 홈 기세와 그리고 AT 마드리드의 원정에서의 열세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무승부 단통 마킹 뭐 생각하고 있었다 충분히 해도 합리적인 발상일 수 있고요. AT 마드리드를 고평가하고 이 주중 라운드 일정에 지고 나서 오히려 각성을 할 거다라고 AT 마드리드를 올려친다면 뭐 승 단일 마킹도 해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부 찍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챔피언스 리그전에서 카라바오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훈련 경기에 가까운 그런 경기를 보여줄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 덕분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조절하면서 피로도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큰 소득입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의 측면의 핵심인 프림퐁이 부상을 입어서 이탈한 점이 뼈아픈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조 고메즈 등 수비 라인 쪽에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유일한 불안 요소이자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PSG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챔스 원정, 특히나 파리 원정에서의 무승부는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90분 내도록 상대 파상 공세를 막아내더라 풀백과 미드필더진의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었습니다. 파리 원정 이후에 쉴 틈 없이 안필드 원정을 떠나는 이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기동력 저하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조일링턴을 비롯한 수비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여전하고 제이콥 머피가 복귀를 했지만 100% 컨디션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뉴캐슬 원정일 때 승리 기대치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뉴캐슬이 승 누른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발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뉴캐슬 승은 아예 베팅하지 않고요. 이거를 어, 리버풀로 본다면 리버풀이 안방에서 체력적 우위와 스쿼드의 체급 차이를 앞세워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리버풀의 승리 요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단 뉴캐슬의 닉 포프 뭐 골키퍼의 선방쇼 변수나 아니면은 리버풀의 구조적인 그런 또 기복이라고 하죠. 이랬다 저랬다 이 오락가락한 경기가 또 한 번 더 나온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최대 무승부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거 무승부 가니 마니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리버풀 승 다음 무승부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7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자, 엘체는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막판에 집중력을 잃으면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것은 엘체의 무너진 수비 조직력과 처참한 팀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4경기를 멀티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 방어에 심각한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공수 자원들이 대거 부상으로 이탈해서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인데 주건의 핵심인 알릭스 페바스마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볼 배급과 공격 전개에 맥이 끊긴 상황이라서 홈어드밴티지조차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코펜하겐전에서 4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16강 직행과 주전 체력 안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승기를 잡은 뒤에 이른 교체로 주전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했고 야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등 공격의 핵심들이 고른 득점포를 가동했다. 그래서 최상의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피로도보다는 압도적인 경기력과 자신감이 오히려 팀에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 우위는 물론 두 팀의 전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주중 일정을 소화했다고는 하지만 엘체는 지금 차포 다 떼는 경기에서 전력의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체의 헐거운 수비 라인이 바르셀로나의 화력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까지 왔는데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8번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유로파 리그 잘츠부르크전에서 3대2로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식전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기세가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잘츠부르크를 상대로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2실점을 허용한 부분 뼈아프고 무엇보다 팀의 척추 라인이 전멸을 했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맥긴, 틸레만스, 카마라가 줄이탈한 상황에서 공격의 방점을 찍어준 올리 와킨스마저 오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유력합니다. 아무리 홈이라 한들 공수의 핵심이 모두 빠진 빌라를 고평가를 마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렌트포트입니다. 브렌트포트는 직전 경기 노팅엄과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0대2 패배로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약팀을 상대로는 화력을 뽐내지만 수비가 갖춰진 팀을 상대로는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강약 약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에서 수비의 중원 핵심인 아예르와 담스코르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력 저하와 전력 누수를 고려했을 때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의외로 팽팽한 흐름이긴 한데요. 빌라가 홈에서는 브렌트포드 상대로 진 적이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브랜트포드의 무딘 창끝과 원정 경기력으로는 이 상성 끼어내기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빌라 역시 주전들이 대거 이탈해서 승점 3점을 온전히 챙길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과감하게 노려보거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에스턴 빌라 승부를 동시에 마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눌러놓고 나중에 올라와서 마킹 더 많으면 좀 추가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풀럼의 경기입니다. 자, 맨유는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맨시티와 아스날을 연달아 잡아낸 것은 단순한 이변이 아닙니다. 부상자들의 복귀와 더불어서 팀 전체에 확실한 위닝 멘탈리티가 장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최근 팀의 상승세의 핵심 동력이었던 도르구가 부상 이탈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측면 공격 옵션이 줄어든 부분이 변수일 수 있겠지만 홈의 이점을 살려서 이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맨유입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브라이턴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풀럼의 고질적인 문제는 홈원정 경기력의 극명한 편차입니다. 홈에서는 강팀을 잡을 힘이 있지만 원정만 떠나면 수비 조직력이 헐거워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수비의 핵심인 케니테테와 중원의 살림꾼 샤샤루키치가 결장 중인 상황이라서 까다로운 이 맨유 원정길 전력 누수를 극복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자, 맨유는 홈에서 어, 클럽을 상대로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르구 이탈이 맨유 공격 작업에 약간의 뻑뻑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꺾기는 역부족일 거라 봅니다. 반면 풀럽은 원정 열세 주전 수비수 이탈 악재까지 겹쳐서 맨유의 공세를 박아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유의 승리를 주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유로파 리그 페렌추바로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식전 2연승 및 2경기 연속 무실점 최상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 일정을 소화했지만 일찌감치 승기를 잡고 주전들을 대거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체력 소모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안방에서의 이점과 선수단의 자신감이 최고도에 할에 있어서 어, 홈 연승을 기대하기는 충분한 전략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지금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기장 밖의 소음인데요. 주축 선수들의 이적 이탈에 이어서 감독과 수뇌부 간의 불화설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고 그라운드 위에서의 선수들의 의욕 상실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원의 핵심인 아다머튼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를 잡아줄 구심점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자, 맞대결 상성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노팅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리스탈 팰리스 승 누르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지금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많은 무승부 정도를 기대하기에도 경기의 지금 내용 자체나 전력 자체나 아니면 감독의 의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노팅엄의 승리를 반대로 추천드리고요. 어, 맞대결 시에 이런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린다면은 아니면 얘네들이 무승부도 좀 자주 내더라라고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도 가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저는 노팅엄 승만 단일 마킹을 해주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여러분 감기도 꼭 조심하셔야 돼요. 목이 너무 따끔따끔하네. 감기에 걸린 듯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자, 베티스는 주중 페노르트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안토니와 디아오 등 젊은 윙어들의 개인 기량과 스피드가 살아난 점은 고무적인데요. 하지만 치열한 접전 탓에 주전 대부분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극심한 체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자원 부족으로 지친 주전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수비의 핵심인 나탄마저 오늘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합니다. 피지컬과 높이를 담당하던 나탄의 공백은 체력 떨어진 베티스 수비진의 치명타가 될 수 있어서 홈 이점을 온전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발렌시아는 직전 에스파뇰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전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많이 붕괴되어 있는데요. 에스파뇰에게 이 실점을 실점한 이 부분이 그 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캡틴 호세 가야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 리딩과 측면의 안정감은 다소 회복되겠지만 원정에서의 고질적으로 이 발렌시아의 약한 점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너무 고평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수비 뎁스도 많이 얇아져서 3점까지 확보를 하기는 발렌시아는 너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자, 양 팀은 맞대결 시마다 상당히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으며 최근 두 번의 만남에서도 연속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누가 더 잘하냐 이 느낌보다는 누가 덜 무너지냐의 싸움 같은데요. 레알 베티스는 주중 일정 여파로 후방 기동력이 떨어질 것이고 발렌시아는 부상 병동이 된 수비진으로 인해서 버티는 힘이 부족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려다 결국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흐름이 유력하고요. 베티스의 체력 저하와 발렌시아의 수비 불안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챔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이 팀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강팀이 라인을 올릴 때는 두 줄 수비하고 나서 역습하는 것은 날카로운 모습이지만 상대를 좀 주도권을 가지고 두드러 패는 거는 세밀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형적인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한 의적 모드인데요. 문제는 동기부여입니다. 챔스 16강 직행으로 확정된 이 유럽 대항전의 집중력까지는 높지만 이미 14위까지 추락한 리그에서의 선수들의 절실함이 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자, 맨시티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경기 갈라타사라이전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주전에 약간의 휴식과 수비 점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측면 파괴자 도쿠가 경기 중에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 그리고 그 자리를 필포든이 채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필포든의 폼을 봤을 때는 분명히 아쉬운 대목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호재가 더 큽니다. 챔스 명단을 제외를 받았던 마크 게이, 세메뇨, 로드리가 100% 에너지 레벨로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합류는 원정 경기에서의 부담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공수 밸런스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양 팀의 맞대결은 꽤나 치열했는데요. 관건은 토트넘이 과연 맨시티라는 거함을 상대로 또 한 번 도깨비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맨시티의 준비 태세가 다릅니다. 게히와 로드리가 버티는 맨시티의 후방 그리고 푹 쉰 세메뇨의 기동력은 토트넘의 헐거운 측면을 공략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을 저는 이번에 좀 높게 보고요. 다만 토트넘 특유의 강팀 상대 변수 이런 것들이 불안하시다면은 무승부를 배제하고 어차피 토트넘이 이기려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승으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맨시티 승만 누른다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지로나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를 늪으로 빠뜨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유의 거친 압박과 시간 지연 행위는 상대 흐름을 끊는 데 탁월하지만 언제든 퇴장 변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자, 여전히 해결사인 마요랄이 부상으로 결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 기대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 홈 경기 역시 철저한 실리 축구를 통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경기에 나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유로파리그 츠르베나츠베즈다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꽤나 좋았던 편인데 문제는 일정입니다. 소시에다드, 츠르베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퍼진 감이 있어요. 선수단은 살인적인 이동거리와 짧은 휴식기를 견뎌내야 되는데 특히나 직전 경기에 수비진의 로테이션이 거의 없었던 만큼 체력 저하로 인한 집중력 실종이 경기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양 팀은 맞대결마다 타이트한 상성을 보여왔고요. 현재 상황 또한 어느 한쪽이 우세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헤타페는 공격력이 부족해서 승점 3점을 갖고 올 능력이 좀 떨어지고 셀타비고는 객관적 전력에서는 앞서지만 원정 연전이 지금 좀 너무 빡센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헤타페가 유도하는 늪축구에 셀타비고의 무거운 다리가 묶이면서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무승부만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챔피언스리그 스포르팅 리스본전에서 2대 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대회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요. 타이탄 일정 속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기력과 성적이 모두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공격의 핵심 오이안 산세트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수비에서는 레쿠메마저 오늘 퇴장 징계로 결장이 불가능합니다. 자, 공수 양면에 거대한 구멍이 빠졌기 때문에 라포르트의 훈련 복귀와 안방 사수라는 자존심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현재 처참한 전력 누수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셀타비고전 3대1 완승을 포함해서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이스 쿠보의 부상 공백이 우려되었지만 오히려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면서 플랜 B의 성공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주중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체력적으로 완벽히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라이브알의 안방이지만 현재 기세와 에너지 레벨이라면 연승 흐름을 소시에다드가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자, 요 둘이 바스크 더비라고 하는 지역 더비인데 최근 빌바오가 홈에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보였던 이런 데이터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지금은 데이터보다는 상황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빌바오는 주중 혈투에 따른 피로도,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방전된 상태인 반면에 수시에다드는 푹 쉰 전력에 휴식기까지 부여를 받은 완충 작용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극명하게 갈린 팀 분위기와 체력적 차이가 저는 승부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요. 레알 소시에다드 승까지 눌러주면은 요렇게 마킹이 됩니다. 여기서 뭐 4,000원밖에 안 가면은 당연히 당첨 확률은 낮을 건데 여기서 이것저것 추가해서 간 다음에 결과만 잘 들어온다면 몇만 원이라도 당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라이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